네, 글로벌 핫 이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금요일입니다. 이민우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일주일 만에 나와주셨는데요.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제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. 네. 네, 오늘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자, 지난 우리 글로벌 장들 한번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뉴욕 증시, 유럽 증시 할 것 없이 아시아 증시까지 이렇게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. 네.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? 가장 큰 거는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된 공포감이 조금 과도했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포감에 대한 네. 그런 반발의 어떤 반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난주 넷플릭스 실적 때문에 네. 굉장히 이제 실망을 많이 해서 투매에 가까운 그런 하락이 좀 보였었는데 그 부분이 좀 상승을 한 걸로 좀 보여지고,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크게 이번 주에 걱정을 했던 메타 플랫폼, 네. 이제 페이스북으로 페이스북. 익숙하시죠? 네네. 이 페이스북이 지난 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지금 주가가 200불 밑으로 많이 내려왔었는데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일간 활성자 수, 월간 활성자 수, 그러니까 사용자 수가 줄었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인데, 그렇죠. 지금 새로 나온 이제 1분기 발표에 따르면 활성 사용자 수는 오히려 좀 약간 더 늘었다. 그래서 광고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줄지 않고 오히려 실적 호전이 좀 보였다. 그래서 상당히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시장에서 좀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반등하는 데 좀 힘을 좀 보탰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공포감이 조금 해소되면서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지난 글로벌 증시였습니다. 자, 이제 넷플릭스와 메타버스 얘기까지 메타, 이제 페이스북 얘기까지 다 해주셨는데요. 자,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, 또 테슬라, 일론 머스크, 트위터 인수, 그런 건들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. 한번 좀 훑어주실 수 있을까요? 예, 가장 크게 또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넷플릭스 이제 사용자 수가 감소한다. 이제 넷플릭스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는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는 모두 다 집에 계시니까 넷플릭스 같은 이제 OTT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영화를 보시고 그랬는데 코로나 끝나면서 모두 다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적 감소에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, 이런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사용자 수,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, 또 OTT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나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경쟁이 좀 심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.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공포감으로 좀 바뀐 그런 영향이 있는데, 또 하나 또 이번 주에 이제 악재로 작용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독특한 그런 이제 CEO의 어떤 그런 개성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대표적으로 보면 요즘에 트위터를 회사 돈이 아니고 개인 돈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, 개인 돈이 많긴 하지만 그만큼 현찰로 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죠. 현찰을 그 정도 개인 돈은 있다고 하지만 현찰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있는 현찰 더하기 부채, 그걸로 모자르면 주식담보대출을 또 계속 받겠다.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제 공매도가 더 들어올 수 있다. 이런 거가 이제 시장에 굉장히 악재로 좀 작용을 한 게 있습니다. 그렇다 보면 테슬라 같은 대형 종목이 이제 시장에서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는 공포감을 좀 조성하게 되니까 그런 요인도 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넷플릭스 관련해서는요, 엔데믹 기조와 함께 가입자 수가 감소하면서 좀 주가에 타격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. 트위터 인수권에서 조금 이 주주들의 마음을 좀 쓸어내리는 이런 행보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것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. 우리 이제 아무래도 트위터 관련 인수권에서 트위터를 또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는 이런 발언까지도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의 이런 행보는 어떤 의미일까요? 네,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는 자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장 폐지에 대한 가장 큰 의지는 이제 어떠한 언론도 이제 자유 발언, 어떠한 자유 이제 표현에 대한 자유는 100% 보장이 돼야 된다, 그런 건데,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장이 공개됐으니까 주주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,
비상장 회사의 같은 경우는 뭐 본인 회사나 마찬가지니까 그건 이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. 뭐 그런 의도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. 그건 이미 벌써 뭐 이제 트위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재밌는 댓글들이 달리고 그러는데 네. 뭐 그리스도 사달라, 어느 회사도 사달라, 이 나라를 사서 우리 오빠 뭐 총리도 시켜달라, 뭐 이런 이제 그런 트위터들이 달리고 그러더라고요. 이제 그런 표현들도 다 무제한으로 허용하겠다. 근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과연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이제 그 자유주의자고 자유옹호론자에 불과한 그런 사람인가? 근데 일론 머스크는 직업이 기업가잖아요. 네. 기업가니까 테슬라 뭐 회장이면서 그 트위터를 샀을 때 네. 트위터에서 수익이 안 나면 그거를 또 그냥 가만 보지는 않겠죠. 그렇죠. 예, 그렇다 그러면 테슬라 같은,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플랫폼은 당연히 그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플랫폼이랑 충돌을 하게 될 텐데 네. 그렇게 되면 또 그 지금 현재 있는 시장이 또 과열 국면에 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 같은 것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예. 자,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좀 말장난도 계속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주주들이 좀 철렁하는 마음에 또 주가도 좀 휘청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인수를 할 때 트위터는 오른 반면에 테슬라는 좀 떨어졌거든요. 예, 그렇죠.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? 예, 맞습니다. 이제 정확하게 그 트위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테슬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네. 테슬라의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. 뭐 아마 이번 주에 다른 전문가들께서 나오셔갖고 테슬라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셨을 텐데 테슬라가 판매하는 그 차량 대수는 뭐 상대적으로 다른 그 이제 완성차 제조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네. 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 이제 영업이익률은 다른 완성차 제조업체는 5% 안팎이지만 네. 테슬라는 거의 20%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을 그 이제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그 테슬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그 이제 어떤 기술적인 차원에서 지금 뭐 이제 그 주가의 흐름이 이런 그 이제 CEO의 어떤 그 태도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신규 투자 때문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자, 이제 앞서 살펴봤던 외신을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국내외적으로 실적 발표가 속속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. 자, 이제 뭐 아마존 이야기도 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매출이 좀 저조해서 주가가 하락됐다는 이런 기사인데요. 어떻게 보셨을까요? 그걸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. 뭐 이제 그 아마존의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그 리비안에 대한 그 투자 손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네. 또 하나는 그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활동이 좀 많아지게 되니까 네. 아마존은 온라인 업체다 보니까 네. 예, 그 소매 부분에서의 쇼핑이 그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차원의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네. 근데 실제로 매출이 줄었다는 거는 뭐 이런 그 이제 성장 업종들은 전분기 대비해서 계속 실적이 늘어나거나 뭐 뭔가 좋아지는 지표를 보여야 되는데 그 아마존이 새로운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미국과 뭐 이제 그 서유럽 시장에 국한된 이런 시장에서 더 확대가 좀 돼야 되는 거죠. 그런 면에서 어떤 한계에 좀 그 이제 다다랐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아마존 같은 회사는 뭐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이제 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. 이번 분기에 매출이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는 반드시 이런 걸 또 그 타개하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조만간 그 발표한 그 아마존의 그 스플릿 네. 그 주식 분할 소식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 그 현재 그 주가는 회복할 것으로 보이십니다. 근데 일단 지금 투자한 부분에서의 어떤 손실 그리고 또 그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그 지금 당장은 그 악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소매가 좀 오프라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우리 아마존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. 자, 아마존의 이제 새로운 시장 개척의 한계에 좀 이르는 모습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. 하지만 다음 분기에 이러한 사태를 좀 타진할 그런 뭐 방도를 조금 마련해 봐야 되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. 자,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해서 이슈로 좀 묶여지고 있습니다. 자, 식량 안보 위협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.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특히나 좀 이렇게 개발도상국들 좀 이렇게 뭐 경기가 좀 안 좋은 그런 곳들이 조금 타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셨을까요? 예,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 세계 이제
그 전 세계의 곡창지대 가장 네. 큰 곡창지대가 4군데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제 그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, 그러니까 말하자면 식량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이제 중동 아프리카 지역입니다. 네, 거긴 이제 맞습니다. 뭐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건조하고 인구는 많고 그런 지역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된 식량은 그 주로 수입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그쪽의 식량 안보라는 것은 이제 뭐 얼마나 수입이 원활하게 되는지 또 하나는 또 얼마나 또 그 식량 가격이 안정되게 되는지가 네. 문제인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파종도 하지 못해서 이제 가을부터 들어올 밀 생산량이 확실하게 줄는 거고 네. 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수출이 돼야 되는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서 뭐 오데사나 마리우폴 같은 이런 그 해안 도시들이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되고 네, 네. 점령이 됐으니까 거기서 수출길도 상당히 많이 막힌다고 네. 볼 수가 있겠죠. 아무래도 그런 부분의 영향 때문에 이 이제 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그 상당 부분 이제 밀 수입을 통해서 식량 부분을 해소하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리고 중동 부분은 뭐 거기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그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뿐만 아니고 그렇지 않은 국가까지도 그 이런 식량 조달하는데 안보적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자, 이제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침공으로 수출로가 조금 막히면서 이런 방금 말씀 주신 아프리카 북부 지역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좀 공급망이 차질이 좀 빚어지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. 자,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. 중국의 주요 도시가 봉쇄가 됐다라는 말인데요. 아무래도 방금 글로벌 핫 이슈로 봤던 것처럼 덴마크는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중단하는데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중국은 또 다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셨을까요?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다음 그 이제 가을에 그 이제 뭐 시진핑 그 주석의 3연임을 그 성공하는 데까지 네.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국가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덴마크 아까 말씀하신 덴마크 같은 경우는 네. 이제 중국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좀 있겠죠. 네.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제로 코로나 그리고 하지만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보니까 2차, 3차 접종을 하고 나니까 뭐 치명률이 뭐 0.1%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. 뭐 또 심지어 거기서 인용하는 자료를 보면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2차, 3차까지 접종한 경우에는 치명률이 그 0.16%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숫자죠. 독감보다도 낮은 숫자를 보인다고 하니까 중국이 그 도시 봉쇄하는 정책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중국과 덴마크 같은 국가의 차이점은 그 면적 대비해서 네. 인구 밀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되지 않습니까? 이제 네.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하이 같은 경우만 해도 뭐 2천만 명이 넘고 뭐 북경 같은 경우도 2천만 명, 2,500만 명씩 살고 하니까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네, 네. 거기서 오는 차이가 좀 있겠고 덴마크나 스웨덴, 노르웨이 같은 경우를 이런 그 대도시 중심의 동아시아 국가로 완전히 이렇게 일체화해서 적용시키기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제로 코로나를 좀 선언하는 입장에서 또 한쪽에서는 더욱더 더 봉쇄하는 이런 조치로 좀 상반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던 지난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이제 전문가님 이제 실적 시즌이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. 지금 최근 글로벌 주요 일정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? 지금 이제 가장 큰 뭐 대부분의 실적들 뭐 이제 그 은행주랑 테크주들은 네. 대부분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 거시경제 부분에서의 그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네. 그 주간 실업수당이 계속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? 네네. 근데 이제 이게 뭐 이제 사상 최고치 그 18만 명 수준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정체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더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문제로 이게 좀 넓혀본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줄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제 18만 명 수준으로 정체가 됐다는 건 더 이상 네. 말하자면 그 직업을 못 구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네. 실적 시즌에 접어들어서 기업 실적보다 지금 그러니까 기업 실적을 움직이는 그런 내용은 거시경제에 상당히 많이 따라가게 될 텐데 네. 지금 뭐 18만 명까지 내려온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가 뭐
이제 인플레이션도 문제라고 하지만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부인난의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지만 한쪽에서는 경기가 좀 과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네. 이거는 반대로 보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거는 좀 잡아야 되겠다. 인플레이션도 잡고 네. 경기가 과열되는 것도 잡아야겠다. 이런 의미에서 다음 주에 FOMC 5월에 있을 FOMC에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0.5포인트 이상을 빅 스텝이라고 할 텐데 네. 뭐 일각에서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 네. 0.75% 그것도 뭐 부분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거 이제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낮고 인플레이션도 높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이제 FOMC에서 어떻게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의견들이 자세하게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예, 주가가 그 방향성이 좀 더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명에서 정체됐다라는 이야기는 또 구인난과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. 또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, 또 한쪽에서는 경기 과열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현재 이를 잡기 위한 좀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. 또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. 자, 이제 국내 시장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. 글로벌 증시 이 전반적으로 좀 깔려 있으면서 국내 증시 어제 우리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. 네. 코스피만 상승을 했는데요. 네. 1%가 좀 넘었습니다. 네.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코스피 1% 올라온 아니 왜냐면 코스닥은 내렸거든요. 네. 네. 이제 코스피가 올라간 건 이제 개인 매수가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이제 강했기 때문이라고 개인 볼 수가 매수세로. 네.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.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계속 하락하는 국면에 접어들어서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. 네. 예, 이제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.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고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. 이제 그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달러 가격의 그 달러 가치의 상승도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 사상 최고의 어떤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래도 뭐 이제 주가는 뭐 그 1년 내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.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은 이제 하루를 제외하고 다 순매도를 코스피에서도 하고 있는데 네. 그 기관도 뭐 기관은 그분주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제 뭐 방어라고 하기보다는 순매도에서 그래도 매도세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. 네. 예,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인의 매수세만 이제 계속 그 이제 코스피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. 이제 개인이 이 지금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데 네. 외국인이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이렇게 나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주된 산업, 주요 기업의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달러의 어떤 가치 상승 그런 부분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좀 볼 수 있고요. 이거는 그 뭐 추가적으로 달러 상승의 요인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지금 뭐 1,300원이 아마 마지노선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또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이 넘은 것도 20년의 그 최고 수준이거든요. 2002년 이후에 지금 103 정도까지 올라간 건 이제 처음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 이런 그 이제 거시적인 거시적인 그런 지표에서 봤을 때 외국인 매도세 때문에 현재 그런 그 약세 기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. 근데 이것도 바로 반전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네. 자, 이제 개인 매수세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외국인은 또 매도 행렬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달러 가치 상승 등의 그런 요인이 조금 그런 작용한 것 같고요. 또 신규 자금 유입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. 그리고 삼성전자 등 주요 우량 종목의 매도 행렬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많이 비춰지고 있다는 그런 것까지 짚어주셨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이제 계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네.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? 네, 오늘은 그 이제 뭐 제가 예상하기엔 약간
약간 보합 어제는 이제 그래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는데 네. 어제보다는 약간 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강보합 상태의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. 근데 가장 이제 우려해야 될 부분이 중국의 락다운, 그러니까 중국의 봉쇄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에 그 중단기적으로 영향을 상당히 좀 줄 것 같고, 그리고 또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0.5%냐 0.75%냐, 사실 0.5%가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. 그거에 대한 그런 영향이나 전망들이 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잦은 매매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. 네. 당분간은 좀 물리신 종목이 있더라도 그 종목이 실적을 내는 기업이라면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현재 우리 상황 강보합권 상태로 조금 출발할 걸로 예상을 해주셨고요. 또 중국 봉쇄와 FOMC 회의 발표 다음 주에 있겠죠. 이 두 가지 요인이 우리 기업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시면요. 또 잦은 매매는 좀 피하시면서 아무래도 기업 실적이 좀 좋은 그런 성장주를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 좀 지켜주시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. 네, 오늘 이른 아침부터 나와주신 이민우 전문가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